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2026년도 콜라가 발표됐습니다. 콜라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콜라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콜라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연금 혹은 SSI의 금액을 올려주는 그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발표된 게 있죠. 메디케어 파트 B의 가격이 11.6% 인상이 됐습니다. 소셜연금은 2.8% 인상, 하지만 메디케어는 11.6% 인상.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메디케어가 더 많이 올라갔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뭐 메디케어는 200불도 안 되는 돈에서 11.6%가 올라간 것이고 소셜연금은 미국 평균 한 2,000불 정도 받는 금액에서 2.8%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 차이는 소셜연금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 외로 이 콜라가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콜라가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방송을 늘 할 때면 댓글이 이제 몇 개가 달리는데 캠페인이 계산이 틀렸어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전역에 계신 분들을 다 상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떤 뭐 불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최대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5% 삭감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50% 삭감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지? 예, 이렇게 갖고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마다 카운티마다 세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중간 인컴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치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수치는 전반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셜연금 받는 것도 2,080불이 평균인데 2,080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혹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콜라라는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는 우리가 마시는 콜라하고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COLA인데 Cost of Living Adjustment의 약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조율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2026년부터 적용될 콜라는 그해 이제 한 10월쯤에 발표가 됩니다. 올해는 셧다운으로 조금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이제 인상률에 따라서 2.8%로 확정이 됐습니다. 2.8% 물론 작년보다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긴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2년에는 5.9%가 올라갔고 2023년에는 8.7%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는 또 코로나는 또 특수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에 덩달아서 콜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콜라가 2.8%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물가하고는 또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사실상 2.8%가 좀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2.8%만 물가가 올랐어? 더 올라간 것도 많을 텐데 사람들은 이제 기억이 본인이 좀 충격받은 것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조림면 고기가 4불 99 했었는데 지금 그게 7불 49야? 와, 50% 올랐네. 그다음에 통갈비가 9불 99 했는데 11불 99야? 와, 20% 이상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또 내려간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그대로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2.8%라는 거는 전반적인 물가가 2.8%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가 더 올라갔다. 콜라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더 받게 될까요? 매달 56불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이제 한 2,000불 정도에서 이제 기준을 하는 겁니다. 56불씩 매달 받기 때문에 1년 같으면 이제 얼마죠? 600불 넘어가는 돈이죠. 한 700불 이 정도 돈을 더 받는 건데 한편으로는 돈을 더 받으니까 좋긴 한데 이 돈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물가를 갖다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2.8% 이게 지금 타당한 것인가? 2.8%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점검, 그다음에 재정 전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상쇄시킬 수 있을런지 그런 것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노후 설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치는
그냥 기본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갖고 수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뭐 최대 50%입니다. 예, 그러면 최대 50%라는 얘기지 50%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캠피님 저희 동네는 안 그런데요. 예,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얘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 동네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무의미한 얘기고 저도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예, 미리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2.8%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2026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소셜 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SSI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이거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뭐 2025년 2026년 하니까 1년째 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루 차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올라간 금액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콜라를 정할 때는 나라에서 뭘 기준으로 정하냐면 CPI라는 거를 산정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2.8%를 올려줍니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Consumer Price Index는 즉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콜라도 사실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IW가 있고 CPIE가 있습니다. CPIW는 뭐냐면 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ared Workers. 그러니까 즉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도시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한 게 CPIW고요. 우리 같은 이제 은퇴자들, 연세가 드셨고 은퇴하신 분들은 CPIE, 그러니까 Consumer Price Index for Elderly,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은퇴하시고 나서 이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IW는 도시의 현역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CPIE는 50대 이상의 은퇴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나 의료,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 은퇴자 가구들은 의료비, 그다음에 주거비, 이런 시니어 지출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계산 안 되고 CPIW로 2.8%를 줬다는 게 솔직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985년부터는 CPIE가 현행 CPIW보다 평균 약간 더 높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CPIE로 지금 계산을 해서 여러분께 콜라를 올려드린다. 그러면 3%가 될 수도 있고 3.2%가 될 수도 있는데 CPIW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물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콜라를 적게 올려받고 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먹고 쓰고 주거비용 이거 올라가는 거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거 말고 65세 이상이 되면 필수적인 게 있죠. 메디케어 파트 B의 가격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메디케어 파트 B 콜라 인상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메디케어 파트 B 2026년 예상은 11.6%가 더 올라갑니다. 이 월 21불 50센트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달 평균적으로 56불 더 받는데 21불 50센을 거기서 더 메디케어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0불 정도밖에 더 올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85불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6불 50센트로 인상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콜라 인상분은 월 평균 56불. 이것도 적게 받는 분들은 56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30불 될 수도 있고 20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의 절반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연금을 많이 내셔갖고 많이 받는다. 한 4000불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또 100불 이상 더 올려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56불입니다. 여기서 파트 B 인상 예상분은 21불 50전입니다. 이 파트 B도 기본적으로 파트 B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206불 50전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인컴이 많으시다. 그러면 은퇴하시고 나서도 파트 B도 600불 700불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분들의 순수 증가액은 월 34불 50전, 고작 한 달에 34불 50전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34불 50전 갖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가서 밥 한 끼 드시기도 요즘에 좀 힘들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메디케어에 디덕터블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디덕터블도 257불이었는데 288불로 또 올랐습니다. 의료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 콜라 올려준 게 단순하게 생색 내는 거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8% 예, 올라가긴 올라가죠. 안 올라간 것보다는 낮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에 비해서 메디케어 인상폭에 비해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안전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노후 대책은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셜 연금만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 시골 같은 데서 한 중소도시 같은 데서 두 분이서 한 4,000불을 받는다. 연금으로. 집이 페이오프가 됐다. 그러면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예, 여러분이 만약 집 모기지도 나간다. 예, 그럼 4,000불 갖고 모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에 저축도 하고 애뉴이티도 하고 401k도 하고 IRA도 하고 주식 배당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까딱 잘못 받아갖고 계산을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올려주는 콜라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콜라 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정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IRA에서 받는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식 배당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렌트 줘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총소득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combined incom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소득을 이제 얼마가 되냐 여기에 따라서 소셜 연금도 깎여 나갑니다. 예, 디덕트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붙인다기보다는 소셜 연금을 조금 준다. 왜? 너는 돈을 벌고 있잖아.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붙인다. 소셜에도 세금을 붙인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어떤 세금이라기보다는 예, 디덕트가 된다. 예, 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아닐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경우에 총소득이 25,000불부터 34,000불 사이에는 소셜연금의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50% 금액의 세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34,000불이 된다. 그러면 소셜연금의 최대 85% 금액의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32,000불부터 44,000불 사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50%, 44,000불 이상 벌면 소셜연금의 최대 85%에 대해서 이 과세 대상 비율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거 같죠? 예. 정확한 수치는 저한테 댓글을 달아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PA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자, 4만 불, 부부가 44,000불 이상 번다. 혼자 34,000불 이상 번다. 예, 그러면 소셜 연금을 온전하게 내가 한 달에 2,000불씩 받는다. 그러면 2,000불을 온전하게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바인 인컴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텀이 있습니다. 컴바인 인컴, 총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정된 총소득이 있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게 있어요. AGI.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금 보고하면 이제 구석에 AGI라고 적혀 있죠. 예, Adjusted Gross Income.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수입을 벌어들인 인컴이란 뜻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비과세 이자 소득, 예, 요거하고 소셜 연금 수령액의 50%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서 집세로 월 2,000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금으로 한 달에 1,000불을 받고 있습니다. 3,000불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소셜 연금을 지금 2,000불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2,000불의 50% 그러니까 1,000불이죠. 예, 그러니까 이 1,000불이 더 더해져서 예, 이 금액이 AG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GI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세금을 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IRA, 401k, 그다음에 403b 예, 이런 같은 경우를 돈을 끊을 때는 이게 이제 세금 면제가 아니라 세금 유예라고 하죠. tax deferral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RA, 401k, 403 예,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원래는 이제 매년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이자도 아니죠. 예, 이런 건 투자니까 예, 이 투자가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고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돈을 찾을 때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돈을 불입할 때 세금 공제, 텍스 디덕터블을 받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인출할 때 전액이 다 과세소득 AGI 인컴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뭘까요? Roth IRA입니다. Roth IRA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낸 돈 갖고 여러분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Roth IRA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돈을 찾아도 AGI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IRA, Traditional IRA하고 Roth IRA하고 두 개는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소득의 50% 혹은 85%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렌트비 2,000불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분이 배당금을 뭐 한 1,000불 받고 뭐 다른 거에서 또 한 1,000불 들어오고 게다가 여러분이 또 소셜연금도 2,000불 받아서 거기서 50%까지 합치니까 월 5,000불이에요. 그럼 1년에 6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50%가 아니라 여러분이 2,000불 받는 연금의 85% 금액까지 그로스 인컴 잡아서 여기서 세금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많이 헷갈리죠. 네. 어쨌든 간에 은퇴하고 나서 많이 벌면 예, 그래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Roth IRA가 사실상 좋은 거예요. 예,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 인출 시에 원금 수익 모두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다 인출해도 AGI, Adjusted Gross Income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목돈을 꺼내서 뭐 다른 거에 또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IRA 같은 걸 갖다가 목돈을 다 끊을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왜? 목돈을 꺼내봤자 세금만 와장창 내는데? 뭐하러 목돈 꺼냅니까? 그 돈이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같은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RA나 401k 같은 경우에 인출액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소득 기준선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꼭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부부 공동 신고를 했을 때 44,000불 이하로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로 번 돈이 예에서 35,000불이에요. 그럼 9,000불 이하로만 뽑으면 소셜연금의 최대 50%에 대해서만 AGI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돈에서 단돈 뭐 100불이라도 더 많이 뽑았다. 그럼 44,000불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셜연금에 대해서 85%의 이 금액에 대해서 AGI 조정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총 합쳐서 이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A와 상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댓글에다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얘기해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마다 또 세법이 좀 다릅니다. 이건 지금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44,000불 이것도 또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중간 인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미디안 인컴, 미디엄 하우스홀드 인컴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치가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평균치로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4,000불 초과. 부자 동네에서는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Roth IRA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동안 트래디셔널 IRA를 쭉 해왔는데 소셜연금을 받기 전이나 은퇴 초기에 소득이 적을 때 전통적인 IRA,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IRA 자금을 Roth IRA로 컨버션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 디퍼, 유예 받은 거를 다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다 내고 미리 세금을 내고 Roth IRA로 바꾼 다음에 그 돈이 계속 불게 놔둔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를 이용해 갖고 나중에 은퇴 자금을 세금 안 내는 은퇴 자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가 사실 이런 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한 65세 이전까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트래디셔널 IRA를 그동안 쭉 쌓아서 한 10만 불이 있다. 근데 그 10만 불을 나중에 한꺼번에 뽑으면 와장창 돈이 붙게 됩니다. 세금이 붙게 되는 거죠. 예, 와장창 세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Roth IRA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또 한 1, 20년 있다가 한 20만 불이 됐다고 치자고요.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 폭탄 무서워서 돈을 못 꺼내요. 근데 Roth IRA는 20만 불인데 이거 꺼내는데 마침 좋은 투자처가 있어. 조그만 콘도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사갖고 렌트비를 받아야 되겠다. 다 꺼내서 렌트비를 받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트래디셔널 IRA 어카운트도 여러분이 세금만 다 내버리면 Roth IRA로 컨버션을 시킬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62세부터 이 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쪽,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시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내용을 하나도 안 보신 분들이에요. 예, 누가 봐도 그분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아, 이분 또 제목만 보고 그냥 오해하고 이렇게 적었구나. 제발 내용 좀 보시고 댓글 다시던가 아니면 내용 보시기 귀찮으시면 댓글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는 안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62세가 유리한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통상적으로는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돈이 많이 늘죠. 평균적으로 매년 8% 정도 지연 크레딧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70세까지 연계하면 콜라 2.8%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연금액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한다. 예, 그러면 70세 넘어서 받는 게 좋죠. 자, 여러분이 70세 넘어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81세 이상 살 수 있다. 나는 그 자신이 있다. 81세는 훨씬 넘어서 살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받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난 집안 내력이 일찍 사망하고 내가 지금 건강도 그렇고 8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예, 그러면 한 살에도 젊었을 때 받는 게 낫다. 네, 그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살에도 일찍 받아서 쓰는 게 낫다라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가 여러분이 돈을 쓸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70, 80대는 돈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쓸 데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가 시원쳐서 먹지를 못해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다리가 힘들어서 여행을 못 갑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돈이 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62세부터 받아도 좋은 분들은 그렇게 받는 게 좋고 또 부부간에 이를 갖다 잘 이용해서 먼저 받는 분이 상대방의 50%를 받고 나중에 늦게 받아서 한쪽을 눌린 다음에 먼저 한쪽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머지 분이 100%를 받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받는 거. 예, 그다음에 만기 은퇴 연령이라고 하죠. 예, FRA라고 합니다. 예, 72세까지. 예, 이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예, 이 이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 골아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72세 이상은. 자, 근데 이 시기에는 솔직히 일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일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 시기부터는 파트타임 같은 거 일을 해서 소득을 늘려도 소셜연금 수령액은 그냥 고스란히 다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뭐 3,000불을 받는다, 2,000불을 받는다, 그냥 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덕트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디덕트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평생 소득 기록이 높아져서 추 연금액이 재계산될 때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을 보면 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 예, 요걸 좀 설명드리면 한 50대 뭐 60대기 전에 트래디셔널 IRA가 있어요. 예, 그럼 Roth IRA를 컨버션 시키시고 지금 세금을 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컨버션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늦게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일찍 은퇴하셔갖고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다니시고 인생도 즐기시고 뭐 하시다가 72세 넘어가시고 나서는 소일거리 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예,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남는 돈 갖다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자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예, 유동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은 두 번, 세 번 보셔야 돼요. 왜 두 번, 세 번 보셔야 되냐? 이 금액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건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붙고 어떤 경우에 세금이 안 붙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 내가 돈을 버는데 왜 내 연금에 대해서 왜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디덕트가 돼야 돼. 왜 디덕트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당신은 다른 인컴으로 돈 버니까 연금을 좀 덜 받아도 뭐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부자들은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이용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 세금을 갖다가 잘 이용하면 우리가 참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탈세를 하지 말고 절세를 하라고죠. 탈세하면 여러분이 철컹철컹 예, 수갑을 찹니다. 근데 절세를 하는 거는 방법론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젊었을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회사 비즈니스 하시는데 차를 갖다 사는 것보다 리스하는 게 낫습니다. 왜 리스하는 게 나을까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리스를 하면 이건 지출이 됩니다. 리스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그 차에 들어간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출을 빼고 나머지 인컴을 계산하니까 사실상 세금 계산할 때 더 유리하죠. 근데 여러분이 차를 샀어요. 차를 샀으면 차를 산 거는 이거는 여러분 재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디덕트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차에 대해서 뭐 소모되는 부분, 요거는 또 세금 공제가 되긴 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하실 때는 차를 리스하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게다가 또 차를 사버리면 나중에 또 프로퍼리 텍스, 그것도 뭐 주마다 다 다릅니다. 별로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 프로퍼리 텍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옛날에 컴퓨터도 리스를 하고, 그다음에 뭐 차도 리스를 하고 다 이런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물을 갖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내 건물을 안 갖고 렌트비를 내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텍스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 대책도 이렇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거 앞뒤 순서만 바꿈으로써 5만 불, 10만 불이 쉽사리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래디셔널 IRA를 러스 IRA로 바꾸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말씀 못 드려요. 맞다 안 맞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윳돈이 있으시고 한 살에 젊을 때 돈을 번다. 근데 지금 바꾸고 싶다. 바꿔놓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IRMMA 기준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ed Amount.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컴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면 지금 기본이 185불이었죠. 올해는 메디케어 파트비가 185불인데 내년부터는 206불 50점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제가 보면 솔직히 뭐 거의 웬만한 분들 한 95% 이상은 다 이 기본만 내고 있습니다. 185불 혹은 내년부터 206불 50점만 내고 있는데 일부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돈을 잘 버시는 분들, 수입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셔도 뭐 부동산이 많았고 뭐 한 달에 10,000불씩 들어오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파트비도 600불, 700불 이렇게 내셔요. 이런 분들은 또 많이 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을 더 내는 거, 이 조정 금액을 갖다가 IRMMA, 복잡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ed Amount, 요거를 또 조정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뭐가 있냐? 여러분의 인컴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갑자기 IRA도 뽑아요, 401k도 뽑아요, 주식 배당금도 뽑아요. 그래서 인컴이 안 그래도 10,000불인데 20,000불 만든다. 그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세금 낼 게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 메디케어 보험료는 2024년도 세금 보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벌써 뭐 다 끝났죠. 다 끝났으니까 작년 혹은 재작년 2024년, 2025년에 그러니까 내후년도 생각해야죠. 집을 매각시켜놓고 그냥 그 돈을 목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도로 집을 사면 세금을 이제 유예시켜주죠. 많은 지역에서. 도로 이제 유예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갖다 만약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집 판 거에 대해서 인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거 기준으로 인해서 메디케어 206불 내는 것도 가격을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주식도 와장창 팔아버린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IRA 금액을 갖다가 와장창 꺼낸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마지라고 하죠. 마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높아지지 않게 CPA와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러스 IRA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셜연금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러스 IRA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혹은 비과세가 되는 투자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러스 IRA를 갖다가 먼저 뽑아 쓰고요. 비과세로 되는 거, 그걸 그다음에 뽑아 쓰고, 그다음에 IRA, 401k 이런 걸 뽑아 쓰는 게 인출적으로 봤을 때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 반대로 하잖아요. 그럼 몇만 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순서만 뒤바뀌어도 몇만 불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난 요 돈만 갖고 뭐 못 살아. 어쨌든 간에 내가 한 달에 3천, 4천 갖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지지리 궁상을 못 살아. 나 그동안 번 것도 있는데 나 한 달에 그래도 나이 들어도 7, 8천 이상 10,000불 쓰고 싶어. 이런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 들면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취직도 예전 같지 않고 사업도 옛날만큼 머리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패시브 인컴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되게 나쁜 어감이긴 한데 패시브 인컴이 시니어가 되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패시브 인컴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는 배당 성장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면 콜라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한 7%씩 배당금을 올려주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럼 2.8% 콜라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주식 포트폴리오. 이거 뭐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이건 주식 전문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사지 말고 몰빵하지 마시고 항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는 뭐 15% 준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들쑥날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죠. 어떤 거는 4% 주는데 되게 안정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 한 70년, 이 동안 계속 4%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신흥회사인데 막 15%, 20%, 작년 보니까 25% 이렇게 줘. 눈 돌아가죠. 근데 이것만 다 투자한다? 위험하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난 한 60년, 70년 동안 계속 4%를 줘왔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런 회사는 안전하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은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어니티, 어니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니티하고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 이것도 노후를 위한 중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은퇴 자금의 일부를 갖다가 뭐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또 일정 기간 동안 나눠주는 어니티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어니티는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앞뒤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니티만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엄청나게 뒤져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부동산을 좀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패시브 인컴을 생각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좀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IRA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식 배당 쪽 이런 같은 것도 여윳돈이 생기면 좀 생각을 해보려는데 주식은 지금 제가 손을 놓고 있는 게 미국의 주식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 판국이 너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리세션이 한번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1, 2년 내로 리세션이 한번 온다. 그거는 안 좋은 일이죠. 리세션이 오면 다들 큰일 나죠. 근데 리세션이 한번 온다. 그럼 제가 10년 뒤를 바라보고 그때 성장주들을 다 사놓으면 괜찮긴 해요. 그리고 10년 까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이제 주식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콜라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풍족하게 올려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CPI-W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CPI-E를 기준으로 진정한 물가를 갖다 반영해서 시니어들이 필요한 물가를 반영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퇴자들이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죠. 복잡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요점을 얘기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 시니어가 되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CPI의 기준을 갖고 콜라를 올려주면 이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가도 올라가고 메디케어 파트 B도 올라가고 게다가 또 여러분이 돈을 인출하는 것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또 연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85%의 금액에 대해서 또 디덕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머리 복잡합니다. 나이 들면 왜 이렇게 젊을 때보다 머리를 더 복잡하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돈 쓰면 제가 주변에 많은 얘기를 보면 안타깝다. 저분 이렇게만 했어도 한 5만 불 더 생겼을 텐데 저분 이렇게만 했으면 한 10만 불 더 생겼을 텐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1대1로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제가 또 그건 전문가 아니고 제가 또 CPI도 아니기 때문에 CPI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순서만 뒤바꾸고 여러분이 계획만 잘 세우면 이 돈이 많이 절약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립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게 워낙 복잡한 얘기라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주말 동안에 이런 얘기를 갖다 종종 올려드리는데 이런 것들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중요한 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왜 나한테 연금을 적게 줄까? 그냥 그거를 알면 돼요.
당신이 다른 걸로 돈을 버니까 적게 가져도 되잖아.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리만 알면 됩니다. 나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좀 못 버는 거, 예, 지금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못 벌면 들때 가는구나. 예,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72세가 넘어가면 안 떼요. 돈을 벌든 말든 간에. 그 연세 드신 분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분들한테까지 또 세금을 떼면 안 되겠지라고 또 나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연세 드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잘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녀들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돼갖고 집 모기지를 못 내게 생겼어. 그래서 또 아빠 나도 비즈니스 하는데 돈 좀 어떻게 좀 대줘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죽으면 싸들고 갈 돈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401k나 뭐 이런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다 꺼내버리는 거예요. IRA나 트래디셔널 IRA 다 꺼내갖고 와장창 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갖고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맺고 내 돈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맺고 내 돈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이자를 내는 한이더라도 그게 세금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빠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돈이 10만 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만 불을 내 어카운트에 있는 걸 꺼내갖고 인출시켜갖고 세금을 두들겨 맞느니 부모님의 크레딧 좋으면 10만 불을 융자를 해갖고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면 돼요. 그냥 또 이자 낸 거는 또 원래 또 세금 디덕트입니다. 예, AGI 들어가지 않아요. 이자 낸 거는 또 빠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생명보험이 100만 불짜리가 있으면 그 생명보험을 담보로 해갖고 베네피셔널을 갖다가 은행으로 해놓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아니 내 생명보험이 있는데 내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하늘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담보가 없는 거죠.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만큼 확실한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돈 빌리는 걸 되게 죄악시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 절대 평생 돈을 안 빌리신 분이에요. 오죽하면요 미국 와서 차를 다 현찰로 샀어요. 단 한 번도 융자로 산 적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요즘에는 핸드폰 누구나 다 하지만 옛날에는 크레딧 기록 없으면 핸드폰도 셀라폰도 못 하던 시절인데 크레딧 기록을 떼면 그냥 백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나쁘지 않다고. 그건 노 크레딧이 백 크레딧과 노 크레딧은 똑같아요. 오히려 노 크레딧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굿 크레딧이 아니에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지 안 갚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셀라폰도 본인이 개통 못 하셨어요. 크레딧 카드 평생 한 장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 빌리는 걸 죄악시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돈은 웬만하면 빌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얕게 빌리면 괜찮아요. 크레딧 카드도 그달 쓸 돈 하면 크레딧 카드에서 주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캐시백도 해주고 여행 크레딧도 주고 그냥 현찰 쓰는 것보다 크레딧 카드 쓰고 그달 갚는 게 더 이득이에요. 솔직히 이자만 안 내면 뭐 훨씬 이득이죠. 그 베네핏을 다 우리가 쓰는 건데.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분의 은퇴에서도 돈을 다 무조건 내가 내 손에 내 돈이니까 내가 쥐어야지. 내 돈이 있는데 내가 왜 미쳤다고 뭐 융자를 하고 그래. 융자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자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해 보시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해서 집에 모기지가 여러분이 3%대로 받았어요. 그럼 빨리 갚는 게 이득일까요? 늦게 갚는 게 이득일까요? 3%면 물가 상승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3%면 여러분은 그냥 거의 이자 없이 집을 샀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나중에 이자 갚는 것만 몇십만 불이던데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분이 모기지 3,000불 낸다. 지금은 3,000불이네? 10년 지나봐요. 지금 2,000불 내는 느낌밖에 안 되지. 또 20년 지나봐요. 지금 1,000불 내는 느낌밖에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3%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집이 5%, 6%다. 근데 몇 년 살다가 집을 판다. 그럼 또 상관없어요. 근데 6%다. 6%면 빨리 갚아버리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퍼센테이지.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요즘에 제일 문제예요. 28%, 30% 이러잖아요. 이거는 빚을 지면 안 돼요. 크레딧 카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생명보험을 담보로 혹은 여러분의 뭐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다. 융자 이자율이 3%대다? 그건 빌릴만 해요. 근데 융자 이자율이 7%, 8%다? 이건 고려해 봐야 돼.
이런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이 결국은 돈을 다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내용도 또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항상 좋아요부터 누르고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이 댓글 달아주신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기쁘게 영상을 항상 만들고 있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도 누르면 구독 풀립니다.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는 거 모른다. 그러면 주변의 젊은 분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나 이 캠피디 이거 좀 구독하고 싶은데 구독 좀 해주고 알림 설정 좀 해줘. 자, 이게 되면 뭐가 좋냐? 네, 여러분께 새로운 영상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림이 뜹니다. 여러분 전화기로.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안 보시는 분들 계신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정보는 나눠야 됩니다. 이거 정보 나눈다고 여러분이 손해 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들이 또 배워오는 게 있고 그분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얻는 정보가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인 정보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보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 교회에 계신 분들, 같은 동네 사시잖아요. 연배 비슷하시고 그분들의 얘기가 더 정확한 정보고 더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그런 정보를 그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 관심을 안 갖죠. 근데 그분들도 이런 영상을 본다. 그럼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또 알게 된 걸 여러분께 쉐어해 드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셔야지 정보 공유는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